우리의 관심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도체 활성화를 억제해야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영입니다. 상상력의 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앞으로 라이브 스트리밍도 좀 종종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옥상형 채널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꽤 뇌과학 관련된, 특히나 도파민 관련된 영상이 가장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 있으시면 제가 라이브를 할 때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생각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상상력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상력의 힘에 대한 결과로 결국엔 상상력의 힘이라는 책은 상상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힘인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인데요. 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력이 중요합니다라고만 하고 끝나면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상상력 훈련법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독서 치료, 이야기 치료,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 관련된 훈련은 아주 나중에 한꺼번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일일이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 상상력의 힘의 결론으로서 상상력 훈련을 제시한다는 거, 단순히 상상력이 중요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상상력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한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좀 세 번째 질문을 좀 크게 다룰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상력이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변을 보시면 역시나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라는 뇌 부위를 조금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그러니까 편도체가 언제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마찬가지로 전전두 피질은 언제 활성화가 되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 두 부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뇌과학 책을 정말 뇌과학 책만 읽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옥상형 채널에 올라간 모든 대부분의 영상이 뇌과학 관련된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 영상을 조금씩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7페이지로 요약 정리를 하고 그것을 또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목차로 또 만들어서 마치 요약판의 책 한 권을 또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책 정리를 하면서 읽었고요. 그 정리된 한 페이지 7페이지로 한 페이지당 영상 하나를 만들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었죠. 그래서 PDF 파일로 정리된 뇌과 관련된 자료가 저에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뭐 한번 작업해보고 어떤 식으로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면 소통.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업로드를 하면서 지금 내가 업로드해주는 파일을 학습해서
내가 구독자분들에게 전전두피지라고 편도체를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업로드 해주는 파일을 학습을 한 뒤에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관련된 정보만 뽑아서 나한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즘은 음성 인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중이고요. 분석하는 동안에 원고를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전두피질은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내 부위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할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편도체는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전전두피질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다. 조절이 굉장히 중요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은 분들은 마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불가피한 결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절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 피질입니다. 그리고 편도체를 보시면 감정 처리와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한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지금 관심 있는 스트레스는 편도체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그럼 상상력을 통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겠죠.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시소 관계와 같습니다.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편도체는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시소 관계. 우리의 관심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도체 활성화를 억제해야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PT가 분석을 다 끝냈네요. GPT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가 조금 잘렸지만 위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두 피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방금 GPT한테 업로드 해준 파일은 제가 직접 김조한 교수님의 내면 소통을 약 4번, 5번 정도를 읽으면서 꽤 많은 정리를 거듭해서 제가 직접 정리한 타이핑 쳐서 얻은 자료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전전두 피질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내 부위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상태일 때는 이성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공존을 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격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성적이기 쉽지 않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격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일 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쉽지 않다는 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땐 왜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되지 않다는 거죠. 시소관계. 근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이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막 실수도 하기도 하고 말을 막 한다든지 행동에 막 나간다든지 그래서 막 후회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격해서 감정에 동해서 어떠한 필터링 없이 그냥 막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하게끔 이 시소를 다시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두 번째, 감정 조절.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충동 억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한번 읽어볼게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사람은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주로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떨리죠. 발표를 할 때 떨립니다. 그런데 떨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차분히 준비한 것을 다 발표라고 한다면 준비한 것들을 잘 하려면 불안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아니라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때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됩니다. 근데 꼭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상상력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는 것 뿐이지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편도체로 한번 가볼게요. 편도체는 감정, 특히 두려움과 공포를 처리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우리에게 편도체가 필요하기는 해요.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 본능,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부위인 거죠. 야생동물을 만났다. 그럼 당연히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불안을 느껴야 하죠. 공포를 느껴야 하죠. 그래야 도망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할 테니까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위험으로 느끼지 않고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24시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편도체라는 부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위협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등의 감정을 일으켜 신체를 긴장시키고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에너지 분배. 전전두 피질 기능을 최소화하고 근육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을 만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달려서 도망치는 게 가장 빨리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때 편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보셨듯이 이때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겁나게 빨리 도망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육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다리 근육에만 에너지를 쏟으면 되는 거죠. 도망칠 때는 머리에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에는 반드시 전전두 피질 활성화되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먼저 편도체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 현명한 행동일까? 라는 사고는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켰을 때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두 피질이 그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거예요.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아마 거치지 않을까.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여기도 멧돼지를 예로 들었죠. 그러니까 편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될 일은 별로 없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편도체는. 근데 우리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우리 몸이 받아들일 때 생존의 위협과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편도체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편도체는 언제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건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하게 편도체가 너무 오랜 시간 활성화되어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미디어 시청 그리고 과도한 인풋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미디어 시청을 한다. 사실 말과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미디어 시청을 한다.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또 겹쳐서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엄청 졸음이 쏟아지다가도 미디어 시청을 하는 순간 졸음이 어떤 수면 욕구가 딜레이 되죠. 근데 수면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미디어 시청이. 그냥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컨디션 저하가 내일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악영향.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는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상호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는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은 억제되고,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마음 근력 훈련. 다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상력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편도체는 안정화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저는 이 상상력의 힘이라는 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의 결론은 상상력을 발휘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 훈련을 해야 한다. 직전 영상의 핵심은 뭐였냐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낄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를 얻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로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얻기 위해 상상력 훈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지를 얻기 위해선 다양한 해석,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해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모자를 벗고 하려고 했지만 몰골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응답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또 라이브 뭐 평일 저녁이 될 것 같은데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서 또 이 질의응답에 또 연결된 가지치기 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상상력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이 원고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 점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양질의 질문을 기대합니다. 뭐 질문이 좋다고 해서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대화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 가자라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좋은 생각들, 좋은 의견들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 장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영이었습니다.